다가오는 겨울, 크리스마스의 숨결이 천천히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하는 오래된 이야기,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재창작하여 들려드립니다.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조용히 흐르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 되길 바랍니다. 런던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거리마다 김이 새어나왔고 창문마다 성에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그 한가운데 회계 사무실에서 스크루지는 홀로 책상에 앉아 동계산을 하고 있었다. 손에는 빛을 잃은 깃펜, 눈빛은 날카롭고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차갑다. 그는 겨울을 싫어했다. 아니, 겨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소리, 거리에서 들려오는 캐럴, 따뜻한 인사까지도 못마땅해 했다. 그의 조카 프레드는 밝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삼촌, 크리스마스엔 잠시라도 기분 좋게. 스크루지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기분? 그딴 걸로 돈이 되나? 되지는 않죠. 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지잖아요. 스크루지는 비웃었다. 따뜻한 마음으로는 난방비도 못 낸다. 프레드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씩 웃고 말했다. 그래도 전 삼촌을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부드럽게 문을 닫고 나갔다.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스크루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조차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숨이었다. 사무실의 직원 밥 크레칫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오늘은 조금 일찍 가도 될까요? 가족들과. 스크루지는 매서운 눈빛을 들이켰다. 매년 같은 말이군.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되는 건가? 밥은 어깨를 움츠렸다. 오늘만은 그렇습니다. 스크루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그 대가는 내일 더 강하게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말게. 해가 거의 지고 스크루지는 혼자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낡고 어둡고 넓어서 한때 공동 경영자였던 마를리가 살던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철문 위의 문고리에서 마를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백하고 깊은 외로움이 어려있고 무겁게 늘어진 사슬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스크루지는 눈을 감았다 떠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착각이라며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집 안의 침묵을 뚫고 사슬 끌리는 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촛불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그 앞에 죽은 지 7년이 지난 마를리가 서 있었다. 투명한 형체, 사슬로 몸을 감고 깊은 슬픔으로 젖은 눈빛. 스크루지는 숨이 막혔다. 말도 안 되는 짓이군. 마를리는 손을 뻗었다. 에비니저, 나는 스스로 만든 사슬을 평생 끌고 다닌다. 너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스크루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에게 뭘 하러 온 거지? 오늘 자정부터 새 영혼이 널 찾아올 것이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지 않으면 널 기다리는 운명은 나보다 훨씬 무겁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휘몰았다. 마를리는 서서히 사라졌고 사슬 소리만이 먼 곳으로 희미하게 물러났다. 스크루지는 한참을 꼼짝하지 못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생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과 외로움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리고 자정의 종이 울렸다. 종이 울리자 방 안이 부드러운 빛으로 채워졌다. 아이의 얼굴 같으면서도 어른의 표정을 가진 묘하게 시간을 초월한 듯한 존재가 나타났다. 나는 과거의 영혼이다. 따라오라. 스크루지는 눈을 깜빡거렸고 순간 그는 어린 시절의 낡은 기숙학교 앞에 서 있었다. 눈 내리는 운동장, 갓 태운 장작 냄새,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노래. 그러나 그 속에서 작은 소년 하나만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친구도 가족도 없이. 스크루지는 그 소년을 오래 바라보았다. 저 아이가 나였지. 영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늘 혼자였다. 스크루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때 아무도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지. 장면이 바뀌었다. 이번엔 젊은 시절의 스크루지. 그리고 그 앞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던 한 여인, 벨.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 당신, 예전엔 마음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 마음엔 돈밖에 남지 않았어요. 젊은 스크루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이젠 더는 함께 걸을 수 없어요. 영혼은 조용히 스크루지를 바라보았다.
스크루지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만 보여줘, 제발. 그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도 잊고 있던 상처들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빛이 사라지자 영혼도 함께 사라졌다. 이번에는 방 안이 따뜻하고 풍성한 빛으로 가득 찼다. 녹색 로브를 입은 웅장한 존재. 현재의 영혼이 서 있었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와서 봐라. 지금 이 순간의 세상은 아름다운 기쁨으로 가득하다. 영혼은 스크루지를 작은 집으로 데려갔다. 밥 크레칫의 가족이 그곳에 있었다. 작지만 따뜻한 식탁, 단출한 요리, 웃음이 넘치는 대화, 그리고 작고 연약한 아이 팀 크레칫. 티니 팀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저는 오늘이 참 좋아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약했지만 눈빛만은 밝았다. 스크루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낯선 감정이 가슴에 찔렀다. 슬픔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따뜻함인지. 영혼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 아이는 희망을 원한다. 하지만 도움 없이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 스크루지는 한 발 떼지 못했다. 아니, 그러면 안 돼. 저 아이는 살아야 해. 영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너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 장면은 또 바뀌었다.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건네고 작은 가게마다 불빛이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구도 가진 것이 많진 않지만 모두가 나누고 있었다. 영혼은 말했다. 이것이 지금의 세상이다.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한다. 스크루지는 그 말에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려가는 듯 했다. 안개가 내려앉고 온 세상이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 미래의 영혼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검은 망토 아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와 함께 걷는 동안 스크루지는 점점 더 심한 압박감에 숨이 막혀왔다. 도시 어딘가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누구도 그를 슬퍼하지 않았다.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물건을 팔아 돈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스크루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누굽니까?
영호는 말없이 손을 들어 어떤 쓸쓸한 무덤을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눈을 크게 뜨고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바라보았다. 에비니저 스크루지. 그는 무릎을 꿇었다. 안 돼, 제발. 미래는 바꿀 수 있겠지? 나는 변하고 싶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제발 기회를. 영혼의 손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 어둠도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밖에서 크리스마스 아침에 맑은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얼음처럼 굳어있던 가슴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코트를 걸치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뛰어나갔다. 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웃음, 인사, 가게 앞의 소란스러운 이야기들. 그것들이 전부 그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큰 칠면조를 사서 몰래 크레치 가족의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속으로 빙긋이 웃었다. 이걸 보면 아주 깜짝 놀라겠지? 점심엔 조카 프레드의 집을 찾아갔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프레드가 문을 열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오늘은 함께 해도 될까? 프레드는 환하게 웃었다. 삼촌, 이보다 더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죠. 그날 이후 스크루지는 변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따뜻함, 미래의 두려움을 모두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큰 기쁨이 되어갔다. 스크루지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가끔 혼잣말로 말했다.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 그 말은 그가 새롭게 얻은 삶의 진실이었다. 스크루지는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그의 변화는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차가운 마음이 다시 따뜻함을 찾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겨울에도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랍니다. 평화로운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